우리가 할 때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학이랑 습을 나누는데 예를 들어서 뭔가를 그러니까 배운다, 습은 익힌다. 요 두 가지가 제일 큰 뼈대고 배운다, 인강 뭐 예를 들면 개념 학습 뭐 요런 것들은 배운다, 익힌다. 이거는 노트 정리, 문제 풀기. 그러니까 문제 풀기라는 건 여기 오답까지 올 때, 오답 노트까지 할 때. 그다음에 배운 거 이 정도만 거의 이 정도니까. 그다음에 이제 암기해야 될 거 암기. 이제 요런 것들. 이 개념으로 그냥 해서 내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 걸 했다. 그러면 습이구나. 요 카테고리에 들어간 걸 했다. 그러면 학이구나. 되게 단순하게 나누면 돼요. 왜냐면 이거 기술적으로 내가 지금 학을 10분 했나? 10분 했나? 막 이건 학인가 습인가? 그냥 내가 뭔가 배우고 있으면 학인 거고 그거를 내가 노트 정리하고 문제 풀고 암기하고 오답 노트하고 이거는 습이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일주일에 그것도 매번 할 때마다 습이 신경 쓰여 갖고 그러면 너무 공부 효율이 안 올라가니까 거기에 신경 쓰다가 놓치잖아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거야, 그냥. 뭐 주말이 됐던 언제가 됐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금요일 저녁이 됐건 한 번씩 점검을 내가 이번 주에 학이랑 습 어떻게 했지 해서 자기 나름대로 들면 점검 노트 이런 걸 한 번씩 해보는 거예요. 예, 예. 점검 노트 같은 걸 해봐서 이제 내가 얼마나 지금 습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성과가 없다? 만약에 성과가 없어, 변한 게 없어, 성적이 변함이 없어, 그러면 뭐의 문제냐면 효율의 문제예요. 예, 예, 효율의 문제.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시간을 이제 예를 들면 습을 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집중한 시간은 했을 때 한 시간 동안 내가 실제 집중한 시간을 타이머를 눌러서 체크해 보니 40분 정도, 20분은 딴 생각. 만약에 이랬다. 그러면 한 시간을 했지만 효율이 6분의 4니까 60%인가요? 거의 한 6, 70%? 효율은 6, 70%짜리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럼 차라리 그냥 40분 집중해서 그 효율로 공부하는 게 시간도 절약하고 나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습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습 잘 늘려나갔는데도 뭐가 변하는 게 없다 그러면 내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있나? 그게 두 번째. 예, 예, 그거 점검해보면 되고. 문제집은 지금 받아서 갖고 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중2 거. 그러면 이번 주에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 건 이제 로드맵 하는 거. 그러니까 로드맵은 어떤 로드맵이냐면 전체 과목별 단원 로드맵.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전체 그림 한번 그리고 들어가면 좋겠다. 그래서 전체 그림을 그리는데 예를 들면 국어 1단원부터 끝단원까지 쭉 한번 목차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저기 동호학생 내 학교 교과서가 어디 출판사인지 알아요? 아니 뭐 근데 비상 근데 뭐 다 비슷할 테니까 중학교 2학년 1학 목차 이러면 틀려도 대충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읽고 토론하기, 국어와 소통, 설득의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학과 삶에서 뭐 배우냐라고 봤을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문학 배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미리 그냥 알고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들어가라는 게 아니라 뭘 할지를 알고 들어가는 게 뭐 예를 들면 여기에 상처가 더 꽂히다, 노새 두 마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처가 더 꽂히다라는 거를 한번 그냥 슥 보고 들어가는 거랑 그날 학교에 가갖고 앉았는데 보는 거랑 좀 다르니까 한번 내가 1학기 동안 뭐를 어떤 루트로 배울지를 한번 쭉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뭐 이런 것들. 그래도 기억하고 있네. 대단한데 그 관점이고 기준이잖아요. 요 프로세스는 이제 대충 뭔지 정확하게 몰라도 알아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5단계로 가고 있는데 1단계부터 5단계 가고 있는데 1단계, 째 단계는 사실 이제 내 자아에 대한 거였고 3단계부터는 실질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성장을 할 거냐 했을 때 지금 어쨌든 본인이 공부하고 있고 학원 다니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있죠. 배드민턴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그냥 주어진 환경 내에서 루틴이 돌아가겠지만 그거를 영역을 잘 나누고 돌아가는 게 좋아서 어떻게 보통 네 가지 카테고리로 성장을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요 생각의 성장인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 성장인 거고, 그 다음에 경험의 성장인 거고, 그 다음이 몸의 성장. 그러니까 이건 키 크라는 소리가 아니고 그 체력 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네 가지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요것만 정리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성장을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시킬 거냐면 요 고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가 지난번 기준할 때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결국 이거였잖아요. 통찰. 그러니까 요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요렇게 보는 거. 다각도로 보라는 거. 그게 이제
고찰을 하는 건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깊이 파고 들어가는 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 예. 이거는 결국 국어 점수로 나와요. 왜냐면 비문학 독해를 하거나 그 문학 독해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독해하잖아요. 독해할 때 이거 해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주어진 지문이 이렇게 나와. 그러면 누군가는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 지문을 정말 많은 고전들을 이미 다 문제은행식으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렇게 해갖고 딱 보자마자 아 이거 하고 아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비문학은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비문학은 요렇게 이게 나오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써지는 걸로 여기에 비문학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문제가 어떻게 나와요? 위 다음 글을 읽고 여기 다음 글을 읽고 그거의 설명을 그러면 이 글에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생각을 해야 돼. 어디가 주제문이고 어디가 근거문이고 이 글이 어떤 구조로 나눠져 있고 이거를 통으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구조를 나눠서 아 요거 키포인트 설명이구나. 아 요거는 대한 설명이구나. 아 요거에 대한 사례를 여기다가 적었구나. 막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 이거 분석을 하려면 생각하는 힘이 커져야 돼. 그러니까 뭔가 파고 들어가는 생각을 해야 돼. 근데 그거는 매일 내가 길러놓지 않으면 나중에 중3 고1 들어가서 이거를 그러면 조금 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국어 독해 과외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떤 원리로 접근을 해야 되냐 그거고요. 내가 저기 어디냐 우리 톡방에 우리 그 디스코드에다가 한 번씩 요 공부법 같은 거 올리는 거 있어요. 그 혹시 봤어요? 그 챗 거 외에는 잘 못 보죠. 보여요. 볼 수 있어요, 본인이? 아, 들어가서 잠겼으면 얘기해줘. 여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씩 어디서 찾아서 올리거든요. 그러면 요거 열어보면 고전시 분석하는 단계를 고전시 이런 식으로 네 단계로 그래서 처음에 맥락, 그 다음에 표현 기법 분석, 그 다음에 주제 제대로 읽고, 그 다음에 시험 유형 체크하는 거.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해놨거든요. 그 요거를. 그래서 요거는 한번 열어보면 요렇게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내가 이제 하나씩 업어다가 놓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본인 이렇게 인터넷하고 쉴 때 한 번씩 들어와서 뭐 업데이트 된 거 없나 이렇게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했을 때 본인의 생각이 좀 성장이 될 거다라는 거. 그리고 자, 그다음에 성장을 해야 될 게 지식. 그러니까 우리가 좀 반대로 가잖아요. 우리가 마치 이 지식이 성장하는 거, 그다음에 생각이 성장하는 거 그러면 요게 1번, 요게 2번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 지금 지식의 성장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학이 지금 요걸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먼저야. 이게 먼저야. 본인의 뇌를 요렇게 단련을 시켜놓고 거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얘만큼인데 아무리 들이부어봐야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본인이 지금 학하고 습하는 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지식의 성장에 맞춰져 있는 거고 이제 본인이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 다음에 이따 뒤에 얘기할 테지만 그런 것들이 본인의 생각이 깊어지고 성장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뇌에 피지컬을 올리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동시에 가야 이거 올려놓고 가는 건 아니니까 지금 본인이 이거는 되게 잘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잘하고 있으니까 요 부분에 대한 피지컬을 올려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험 성장.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에다가 적용을 해줄 테지만 뇌의 피지컬이 성장하고 지식을 여기다가 들이부어서 가득 차게 한 다음에는 이거를 우리의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기 쉽게, 그러니까 본인 머릿속에 그리기 쉽게 요렇게 있어. 여기 뇌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그릇을 키우는 건 1번. 생각의 성장. 여기다가 들이부어 정보를. 지식의 성장 2번. 그러면 경험의 성장은 뭐냐면 이거를 내 안으로 녹이는 거야. 맞아요. 예. 맞아요. 예. 체화를 시키라는 거야. 예. 이거를 그러니까 굳이 지금 학습에다가 적용을 하자면. 그래서 경험의 성장이 필요해요. 이거를 학습으로 적용하면 그 뭐 문제 풀고 오답 노트하고 습하고 이런 게 지금 경험이 되겠죠. 이걸 적용해 본 경험.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본인의 진로로 넓히면 내가 꿈이 요게 있어. 그러면 지금 요 꿈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꿈을 꾸는 건 생각이야. 꿈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건 지식이야. 그러면 경험으로 이걸 하려면 가서 해봐야 돼요. 그런 관련된 인턴, 체험, 가서 해보는 경험, 심지어 뭐 유튜브를 보든지 책을 보든지 그걸 해봐야 몸으로 알고 걸러져요. 그 경험이 수정이 돼. 경험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거 이거고 그 다음이 마지막이 육신. 자기 관리를 하라는 거거든요. 운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먹는 거, 자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운동도 여기 포함. 해서 그 본인의 전체 24시간을 어떤 루틴으로 할 건지 잘 짜놓는 걸 보고
육신의 성장 루틴. 이걸 우리는 네 글자로 자기 관리라고 하죠. 이렇게 네 단계가 보통 일반적으로 성장하는 사람들이 갖는 루틴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다음 주나 주에는 우리 나한테 맞는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지금은 뭔가 역량을 가지고 성장을 할 때는 첫 번째 생각이 성장해야 되고 두 번째 지식이 성장해야 되고 그다음에 경험적으로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그러면서 내 자기 관리가 돼야지 이게 사이클로 돌겠구나라고 머릿속에 박아두는 거. 그게 첫 번째 오늘의 목표는. 그다음이 이제 요거를 내려오면 요게 이제 적용이 어떤 식으로 가는지에 대한 부분. 자, 처음에 보통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매일 운동하듯이 생각해야 돼요. 매일 운동하듯이. 그러면 제일 좋은 건 하루 한 개 키워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실생활에서 이거를 하겠다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아침에 국어 교과서나 수학 교과서나 사회 교과서나 뭐 어떤 문제집을 풀어서 키워드 하나를 그냥 정해버려요. 만약에 국어에서 들어 최근에 풀었던 국어 문제 뭐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거? 거기서 이해 안 갔던 단어. 그래 풀었던 문제에서 배웠던 단어 혹은 표현. 예를 들어 오늘 하루의 키워드는 한적 표현으로 가기로 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에서 그냥 하나 따라간 다음에 한꺼번에 설명할게요. 그럼 그거 하나를 가지고 나는 그날 왜랑 고찰을 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탄적 표현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다 그러면 나는 주로 이제 GPT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여기에다가 영탄적 표현 뭐지?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감탄사, 반복, 강조 등의 기법을 사용하는 표현 방식. 그래서 그게 영탄적 표현이래. 그러면 나는 오늘 이걸 가지고 이 영탄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루를 살아보는 거야. 이 단어에 대해서 내가 깊게 들어가야 되겠죠. 고찰이니까. 그럼 영탄적을 한자 하면 무슨 뜻으로 풀이가 되지? 을풀령, 탄식할 탄. 감정을 깊이 담아서 감탄하거나 탐식하는 표현 방식. 그러면 나는 오늘 하루 내 감정을 영탄적으로 표현하고 싶어. 그러면 영탄적으로 표현 예시 10가지만. 요런 게 영탄적 표현이래. 감정을 극대화해야 돼. 그럼 오늘 하루 끝에서 내가 글을 하나 써볼 때는 최대한 내 영탄적으로 써보는 거야. 영탄적. 이거에 대한 정의, 자어, 뜻풀이, 예시, 여기까지 갔어. 그러면 감탄사가 있는데 영탄적 표현을 쓰지? 감탄사가 있는데 놀랍구나. 이거 감탄사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영탄적인 표현을 쓰지? 그러면 생각을 해보는 거야. 영탄적 표현? 왜? 그러면 아까 우리가 뭐라 했어요? 영탄적 표현을 쓰는 이유가 감정을 강조하고 극대화하려고. 그러니까 감정을 극대화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이거를 한 번 더 들어. 왜 감정을 극대화하고 싶을까? 우리가. 사람이 어떨 때 극대화하고 싶을지? 그치. 요거 아마 굳이 설명하자면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다시 그러면 내 생각이 맞는지 한번 같이 검증을 해봐. 그러면 영탄적 표현이라는 게 감탄사 있음 불구하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할까? 이거를 어떻게 더 잘 해야 할지 몰라서 강조를 하기 위해 쓰는 건가? 감정을 더 강하게 전달하고 싶은 거야. 글로 그냥 와 정말 멋지다 이거랑 이 얼마나 멋진 광경인가. 그러면 영탄적 표현이 나오는 화자의 감정이 극도로 올라갔다는 뜻이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린 지금 영탄적 표현 갖고 영탄적 표현이 뭐냐에서 시작해서 영탄적 표현을 쓰는 사람의 심리 상태까지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는 글을 읽는데 영탄적 표현이 나와. 그러면 이 화자가 얘의 감정이 왜 이렇게 치사량으로 올라갔지? 뭐가 원인이지? 뭐가 얘의 감정을 이렇게 벅차오르게 만들었지? 로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이거 가지고 지금 벌써 한 5번 질문 던지면서 얼마나 깊게 왔어요. 그럼 이제 영탄적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쓸 때마다 생각이 난다고. 그리고 내 감정을 영탄적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해서 적어봐. 막 지금 내 감정을. 그러니까 영탄적이라는 건 좋은 감정을 표현할 때도 있지만 예를 들면 짜증 나는 표현 영탄적으로 해봐. 그러면 뭐라고 나올까요? 그냥 짜증나 이 정도가 아닌 거야. 너무 짜증나는데 더 잘 표현하고 싶은 거야. 나는 개 짜증났음을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게 영탄적인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의 성장이에요. 이거 생각의 성장이에요. 이해 갔죠? 이게 생각의 성장. 그러면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면 이번에는 지식의 성장이야. 지식의 성장은 연결이랑 확장이에요. 그러면 나는 오늘 영탄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 영탄으로 끝장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럼 영탄을 가지고 확장을 해. 영탄을 가지고 어떻게 확장을 하냐면 아까 다시 거기로 돌아가서 바쁘다. 자, 영탄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자, 그러면 영탄에서 확장을 해야 돼. 한적 표현처럼 유사한 혹은 반대 표현 방법이 있나? 그러니까 표현 방법으로 확장을 해보는 거야. 나는 이제 영탄적으로 쭉 깊게 내려왔다면 영탄적? 뭐 예를 들면 과장법, 반어법, 점층법, 열거법, 뭐
억제법, 냉소법, 왕고법, 도치법. 이거는 영탄적이랑 유사하지만 또 다른 느낌이네. 이거는 이제 유사한 거야. 유사한데 그냥 과장하는 거야. 영탄법은 내 감정을 격하게 표현하고 싶은 거고, 과장은 그냥 크게 얘기하는 거야. 이를테면 허언증처럼. 반어법 반대로 얘기하는 거. 점층법 매우 좀 점점점 강하게 강조하는 거. 열거법 그냥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그러니까 이거 다 뭐야? 표현 방법이야. 유사한 표현 방법도 있고 반대대가 되는 표현 방법도 있어요. 지금처럼 격하게 표현하지 않고 절제하면, 빈정거리면서, 아니면 완곡하게, 아니면 예를 들면 슬픔, 참을 수 없는 슬픔이구나 해야 되는데 바꿔서 이 슬픔이 참을 수가 없구나,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도치 바꾸는 거잖아요. 내가 영탄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오늘 하루를 생각과 지식으로 살면 깊어지고 확장하는 거야. 내가 관점 얘기할 때 결국은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높이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생각의 성장, 지식의 성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경험으로 가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이걸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기록, 요거. 네, 기록하는 거야, 기록.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영탄법이라는 걸로 살았으면 그거의 깊이, 꼬리물기 한 5번 정도. 왜? 그래서 이건 왜? 그래서 이건 왜? 그래서 이거 왜? 요거에 대한 요만큼의 지식을 쌓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그럼 이거랑 비슷한 건 뭐 있어? 이거랑 비슷한 건 뭐 있어? 이거랑 다른 건 뭐 있어? 해서 이렇게 넓히는 거야. 지식이 이렇게 쌓았으면. 그러면 그거를 노트에 그대로 기록을 해봐요. 그럼 글 쓰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돼. 그리고 그거를 내가 일정하게 지속할 수 있다. 그게 나의 루틴이 될 수 있다. 지치고. 그러면 이 4단계로 본인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네. 이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얘기를 하려고 짧게 켰어요. 그래서 성장 루틴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게. 중요한 건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루틴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루틴을 이렇게 반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그러면 나한테 맞는 루틴을 어떻게 할 거냐. 누구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는 게 편하고, 누구는 혼자 하는 게 편하고, 누구는 실제로 해보면서 하는 게 편하고, 누구는 암기하는 게 편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나한테 맞는 루틴을 어떻게 찾을 거냐, 그 얘기를 할 거고, 오늘은 이 루틴에 대한 얘기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물어보고 싶었던 거나 궁금했던 거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나? 생각 성장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책을 읽는다, 학이야. 그럼 여기서 책을 읽어서 생각이 성장하려면 책에 나온 개념, 문구, 표현 두고 깊이 생각한다. 그래야 생각이 성장된다. 그냥 책을 그냥 읽고 끝났어. 그러면 그건 생각이 성장되진 않아요. 그냥 아는 게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이 성장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이 생각이 성장된 걸 가지고, 아 그래? 이 말이 그런 뜻이구나.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진짜 하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구나 했을 때, 이게 그런 것들이 나한테 저번에 다른 개념은 이런 거였는데 내가 이거 과학에서 배워온 것 같은데, 나 이거 사회 때 본 것 같은데, 나 이거 저번에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그 귀전에 들어갔던 정보들이 연결이 될 때 지식이 성장된다. 그리고 이거를 정리하고 내 생각 필터로 글을 쓸 때 경험이 성장된다. 이건 간접 경험이겠죠.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다른 세계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육신의 성장이다. 자기 관리, 루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책을 읽는다 행위는 생각이 성장된다기보다는 그냥 글밥이 늘고 어떤 글이 익숙해지고 문장을 이해하는 게 익숙해지고 이런 거고, 그 책에 나온 거를 내가 좀 깊이 파고 들어가고 그 개념을 자꾸 이해하려고 그러고, 몰랐던 단어를 찾아보면서 꼬리를 물고 들어가고, 이 사람의 생각을 자꾸 이해하려고 할 때 생각이 성장이 돼요. 그런 것들이 그동안 내가 갖고 있었던 많은 정보들과 연결이 될 때 내 지식이 성장이 되는 거고, 그거를 내가 글로 실제로 써볼 때 이게 내 것화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매번 책을 읽을 때마다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내 육신이 성장이 되는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려운 건 없었죠? 또 한 주간 잘 보내고 꼭 그거 해봐요. 그거 로드맵 한번 적어보는 거.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내가 배워야 될 모든 과목의 로드맵을 한번 쭉 목차만이라도 한번 적어봐요. 목차만이라도 적어보고, 야 1학기 때 이런 거 배우는구나. 그래서 미리 야 이거 좀 빡셀 것 같은데 그런 관련된 정보도 미리 찾아보고, 그런 게 예습이니까 그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